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지 저희에게 묻고 싶은 궁금증이 있다라면은 또 응원하고 싶은 메시지, 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등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저에게 문자로 저희들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질문 등을 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그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답변을 드리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기 시작을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마쳤는데요. 오늘장 코스피의 흐름은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좀 별로였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6일까지 내림세였던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한 것과 오늘 일본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개장한 흐름에 맞춰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개장과 함께 2000포인트대의 역사적인 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모처럼 만에 투자 심리는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대부분의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전거래일보다 19.97포인트 상승한 203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죠. 외국인이 342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기관도 1,0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개인만 1,3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증시는 전일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는 양호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했던 지수는 오후 들어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1포인트 하락한 502.2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네, 개인만 저가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죠. 개인만 146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1억 원, 105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원 하락한 1,05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연말을 앞두고 내고 물량 부담이 커진 데다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기대감이 제한되면서 하락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 저점을 하향 돌파한 것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원 하락한 1,05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출발과 동일한 모습 보여줬네요. 전문가들은 당국계의 경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1,050원에 대한 지지력은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팀의 수익의 재구성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선희 멘토의 목표 달성부터 먼저 볼까요? 네, 목표 달성 현황 보고 계십니다. 워낙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천하신 종목들마다 워낙 좋은 수치의 실적들을 거두고 있다는 뜻이고요. 낮아봤자 한 5%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높으면 한 20.8%까지도 오르고요. 네, 12월 들어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종목이 빠방하게 현재 3.4에서 8.4%까지 올라 있으면 평균 한 7, 8% 정도는 수익을 내면서 목표를 달성을 해내고 있는 듯합니다. 자, 김선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또 장이 참 어렵네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0.8%입니다.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손절친 종목들이 있습니다. 들이에요. 한 종목 아닙니다. 그만큼 장이 조금 파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본다고 보지만 참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같이 조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다시 힘 낼 테니까요. 같이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로 안 좋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내 종목에 대해서. 내 종목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문자 지금 오신 것들, 선착순으로 오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문자로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항상 오늘 내로 답변을 해드려요. 늦어도 다음날 오전 안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다음 번호로 문자 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 이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답변해드리는데요. 30분까지 온 문자에 대해서 제가 문자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내주셨던 종목 한 종목 보고 넘어갈게요. 7462님께서요. 대성홀딩스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가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잘못 쳤나봐요. 네, 대성홀딩스인데요. 가격 매수가 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성홀딩스 이 회사가 여러가지 회사 겹쳐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성산업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최근에 대성산업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볼게요. 대성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1.9% 좀 밀리는 흐름. 크게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격대 자체가 변동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크게 빠진 거는 아닙니다. 자,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이 종목 사실 수급을 이 종목 찾아보긴 힘든 종목이에요.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권 라인부터 이어가는 차트상의 흐름만 말씀드려요. 차트상의 흐름입니다. 딴 거 아니고 먼저 차트상의 흐름 말씀드릴게요. 바닥권부터 서서히 그래도 21선 깨질 때마다 다시 재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흐름에서 20주선입니다. 흐름에서 20주선 깨고 난 이후부터 해서 좀 행보를 하다가 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일봉으로 가볼게요. 자, 일봉에서 본다면요. 좀 크게 본다면요. 일봉상의 흐름 자체가 바닥권 라인부터 상승을 주고 있는, 다시 긋게요.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포인트에서, 요런 포인트에서, 과연 밀린다면은, 1차적으로 지지선으로 해당해야 되는 부분이 8,500원 라인일 테고요. 그 라인 깨고 난다면은, 8,300원 라인이 저점 바닥으로 인식이 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추이를 볼 때, 조금 며칠 동안 좀 밀렸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수급상으로 체크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급 굉장히 어두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서 좀 대응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요 포인트 말씀드렸죠? 8,500원 라인을 손절 기점으로 하셔가지고 네,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요. 손절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MC넥스입니다. MC넥스 오늘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장 안 좋다는 핑계 안 되겠습니다. 제 실력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빠르게 회복 잘 합니다. 걱정 마시고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자, 손절가 터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 바닥 라인 보자면요. 바닥 라인에서 조금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 조금 다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이런 모양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다시 새로운 바닥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MC넥스 이 종목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수급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수급 상황이 네, 이틀 동안 좀 꼬여가지고 오늘도 좀 꼬여가지고 외인들이 던지는 바람에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졌는데 제 판단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 종목 움직일 겁니다. 좀 장기적인 추세로는 전혀 문제없는 종목입니다. 실적 굉장히 좋고 저평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대신에 뭐 손절가 설정기는 손절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가져가시되 일단 저는 제외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네, 셀트리온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요즘 최근에 밀고 있는데요. 손절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0.1% 빠졌습니다. 0.1% 빠져서 손절가를 터치를 했어요. 앞불사. 네. 자, 셀트리온 이 종목 지금 왜 빠집니까? 악재 자체가 없습니다. 악재 자체가 없어요. 호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잡힙니다. 장담원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네, 수급 개선 사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수급 볼게요. 그래도 투신권, 제가 이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수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투신권의 매수, 조금 긍정적으로 기관들의 매수, 외인들이 조금 매도세를 던져주면서 좀 종목이 힘이 없어요. 약간 셀트리온은요, 기관들이 외인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근데 차트상의 바닥권 라인까지 떨어지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이 차트상의 흐름이 아니라, 뭐 말씀드렸죠? 1200억 계약, 판매 공시, 판매 어디다 줬습니까? 헬스케어 쪽에 줬습니다. 그런데 1200억 줬다는 것은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못 드려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계속 매수하십시오. 지금 마이너스 3% 지금 손절가 터치하긴 했는데요. 계속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제외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또 가져 나올 겁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서 홀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다가 궁금하신 거 문자로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요. 아셨죠? 문자 주십시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인프라 예정목 손절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급락을 하네요. 특히 뭐 이유는 안 보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갑자기 다 던져버렸어요. 투신권에서 특히 많은 물량 던졌는데 이 종목이 사실 뭐 보면은 악재 자체가 크게 없습니다. 이제 향후 6개월, 7개월 동안은요. 이유는요. 가보기엔 실적 워낙에 좋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 최근에 수급 개선 사항이 있어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수급이 좀 꼬인 것 뿐이고 다시 수급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시고요. 역시나 제가 답변해 드릴 거고요. 일단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한 종목 먼저 말씀드려보자면요. 한사실업 지금 이 종목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크게 지금 수익 중인데요. 수익 나면 10%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홀딩하고 가고 있는데 이 종목 좀 지켜볼게요. 지금 이거 크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가져갈 거고요. 오늘 1.8% 지금 상승했습니다. 아까 차트 잘못 보여드렸고 1.8% 상승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 이 종목이 아마 인프라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다 만회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였죠? MC넥스 부분도 만회를 시켜드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 역시나 잘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추로쇼도 마찬가지죠. 수익 잘 나고 있어요. 꼭 보유하시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코멘트 얘기 안 하고요. 바로 종목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LG화학, SK, 한국가스공사가 오늘장의 특징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정말 말씀 많이 드렸어요. 낮에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 낮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번을 정말 지난주 내내 갖고 왔잖아요. 제가 대형주 사실 분들 SK하이닉스 사라고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4만원이에요. 언제까지요? 한 내년 초까지는 4만원입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오늘 수급 볼게요. 기관과 외인 양매수 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에 추세 굉장히 좋아요. 그쵸?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SK하이닉스 가져가시다가 흔들리신다.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답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볼게요. 조선주입니다, 오늘. 오늘 조선주가 그래도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조선주 볼게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어땠나요? 네, 오늘 3,500원 올랐습니다. 1.3% 올라갔어요. 좋은 흐름,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쌍바닥에 대한 부분 거의 도달하자마자, 그렇죠? 하자마자 다시 반등을 주고 있네요. 간다면은 21선 라인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포인트, 27만원 포인트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관들의 매수가 강해요. 투신권, 은행,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가 다시 강해졌어요. 이틀 동안. 다시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는요, 내년 초반 계속 보셔야 됩니다. 내년 초중반까지 가는 종목이에요. 크게 회복하는 종목이에요. 업황이 회복된다고요. 개선된다고요. 걱정 마시고요. 대형주 보실 분들, 조선주, 내년 중반, 내년 한 2분기 실적 확인할 수 있는, 내년 반분기 실적 확인할 수 있는 한 7월까지 한번 가져가 볼게요. 매수하시고요. 정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화학주입니다. 자, LG화학이에요. LG화학 최근에 롯데케미칼과 같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움직여주는 두 종목인데요. 특히나 롯데케미칼 최근에 너무 급등한 나머지 오늘 약간 쉬어가지만 흐름 양호했어요. LG가 오늘 1.5% 상승했습니다. 자, 때려 맞춰볼까요? W자 패턴 자체 나와주네요. 그쵸? 오늘까지 상승해서 적산병 패턴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요. 골드크로 초입 구간까지 참 이쁜 모습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 오늘 누가 들어왔습니까? 기관들이요 퍼펙트한 수급 보여줍니다. 3일째 강매수 오늘 44,000주, 투신 1,000주, 연기금에서 24,000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네요. 보험과 금융투자 쪽에서. 자,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울. 왜 가는 거죠? 롯데케미칼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LG화학이 안 갔어 아직. 그러니까 당연히 LG화학이 가는 겁니다. 키맞추기예요. 키맞추기 들어오는 거니까 충분하게 가서 30만원 위로 안착해주면서 한 31만원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나올 가능성 큽니다. 화학주, 나 화학주 살래 고민이셨던 분들 LG화학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기 전에요. 문자 잠깐 보고 갈게요. 문자가 많이 와 있네요. 자, 한스바이오메드 보고 가겠습니다. 882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되게 많이 빠졌네요. 저도 못 봤는데요. 시가 대비해서 5.96%가 밀리네요. 무슨 악재가 있나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뭐 좋은 소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밖에 안 나오는데 뉴스 기사에는요. 볼게요. 영업이익 뭐 이런 거 다 좋은 소식밖에 없는데 차트가 좀 밀렸네요.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보니까요. 뭐 금융투자 쪽이 최근에 좀 매도세, 사모펀드 쪽 매도세인데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다시 좀 반등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판단이 제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요. 아직 제가 악재를 못 찾았어요.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는데 악재 상황이 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한스바이오도 항상 좋았던 흐름 자체가 이 바닥권과 고점 라인이었는데 이거로밖에 해답이 안 보여요. 올랐잖아요. 고점 라인 17,000원, 17,000원, 17,000원. 바닥 라인 13,000원, 13,000원, 13,000원 라인이었죠. 그냥 갈짓자행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점에서 도로 내려가다 다시 가는 포인트. 그렇다면 여기 라인, 가운데 라인까지는 보통 1차적으로 밀립니다. 15,000원 라인은요. 15,000원 라인 깨고 내려가면은 어디까지? 13,000원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요 포인트. 15,000원 라인 오늘 깨진 않았는데요. 내일장에서 깨지 않기를 조금 바라봅니다. 비중이 좀 크신데 우선 10%만 줄여볼게요. 20%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종목은 다시 나머지 비중은요. 다시 13,000원 아래 위에서 좀 다시 반등 줄 때 그럴 때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은 한 1, 2개월 안으로는 13,000원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자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텍입니다. 1068님, 네, 문자가 더 많이 왔네요. 자, 1068님, 모아텍 4,750원에 10%. 4,750원에 10%. 여기 보겠습니다. 요 라인입니다. 급등주, 요런 것들 따라 하시면 별로 안 좋은데, 좀 파동을 이용하셨나요? 이때 매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매수하셨다면은 이때 왜 안 파셨나요? 욕심이 너무 강하셨다는 생각이고요. 이때 조금 매수를 하셨다면은 한번 올랐던 파동에서 좀 많이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 파동을 좀 이용하신 것 같은데요.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정리하셔야죠. 실패하셨으니까. 어차피 이 종목 좀 급등 노리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급상 역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작은 종목이에요. 조금 역시나 주의를 말씀드려보고, 뭐, 실적이라도 좋은가요? 잠깐 볼까요? 모아텍 실적 볼까요? 실적이 안 좋네요. 실적 적자 지속입니다. 정리하시고요. 안 좋습니다. 비중 10% 다 정리하세요. 싹 다 파셔가지고 현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볼게요. 흥하해온입니다. 자, 흥하해온도 12,290원에 매수하셨네요. 1290원 요 라인인데요. 이거 매수 언제 하신 거죠? 이때 떨어질 때 매수하셨나요? 이런 매수 방법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스타일의 매수하시면 안 돼요. 설마 이때 매수하셨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스타일의 매수 안 좋습니다. 지금 바닥 크게 내려가고 또 뚫고 내려가는 급락할 때 매수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아셨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닥 치고 있을 때 이때라면 모를까 이런 포인트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실패하신 겁니다. 정리하십시오. 실패하신 거니까 정리하시고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닥이 안 보이네요. 정리하시고 가져가겠습니다. 현금 보유하겠습니다. 역시나 현금 보유 강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문자로 답변 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0분까지 온 문자에 대해서는 제가 문자로 종목 상담 해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LG화학 다음 종목 SK입니다. 자, SK 오늘 4% 급등합니다. 그렇게 빠졌던 주가 흐름 고스란히 회복하는데 일봉상의 121선 라인 터치하고 횡보하자마자 반등을 기가 막히게 주네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자, 기관들은 노렸어요. 기관들은 최근에 계속 매수했다고요. 노렸다고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 계속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안 가고 계속 횡보했다고요. 안 가고 여기 버텼다고요. 버텼잖아요. 상승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분명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기관들 62,000주 추가적인 매수 끌어올려주네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샀던 물량들 있잖아요. 최근에. 요 물량 팔아야죠. 그쵸? 조금 걱정하지 마시고 SK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수해보자 나쁘진 않은 종목 같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수급이요. 이 종목 정말 이뻤어요. 3.3%까지 급등을 해줍니다. 네, 확실하게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기관들은 96,000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정말 최고의 종목이었는지 아니었나 말씀드려보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 거의 하루에 1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단 하루 쉬지 않고 6일 동안 매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던 외인까지 오늘 매수가 소폭이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박스권 돌파했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나타나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단식 상승을 조금 더 보여주지 않을까. 걱정 마시고 한국가스공사 보유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좋은 종목이다. 조금 역시나 출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최근에 제가 장이 좀 안 좋았나요? 좀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조이시티입니다. JC라는 종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이시티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룰더스카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스포츠 게임에서 매출을 누르고 있고요.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기관들의 수급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급창 열어놓을게요. 자,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서서히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 투신 쪽, 은행, 연기금 쪽, 펀드 쪽에서 서서히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눈치를 보면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털리고 있네요. 그렇죠?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차트상으로 역시나 좀 급등한 경향이 있지만서도 주봉으로 본다면요, 아직 갈 길 멀어요.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아직 크게 움직일 가능성 큽니다.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더 갈 겁니다. 전고점 뚫은 거예요. 이제서야.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고요. 자, 매수가는요, 21,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요. 21,000원에서 21,500원 라인 잡고요. 목표가는 23,000원까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짧게 2만원 잡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이시티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013-3366-0110으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상담 신청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먼저 수익률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12월 1주차 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도 뜨거운 격전을 벌였습니다. 장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장팀은 잘 달려줬습니다. 11.4%, 여기 KTS 한 종목이 15.2%의 수익을 거두면서 물론 동아원도 2.4%의 수익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팀이 11.4% 정말 대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지금 오늘장팀은 마이너스 1.3%로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재훈 멘토, 이중현 멘토 두 분께서는 또 2.3, 1.7%의 이런 수익을 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의 또 실력은 빛이 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자, 오늘 출전하실 두 분입니다. 오늘장 팀에서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내일장 팀에서 메리츠 종군증권의 박재우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박재우 전문가께서 나오셨으니까 15% 넘는 그 목표가 달성과 함께 고수익을 올린 KTS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5.2%, 지난주에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하면 한 20, 30%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체감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할까요? 향후 KTS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간다라면은 4,000원대 후반, 그리고 길게 간다라면은 또 전고점까지 보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길게 봐도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텍스 리펀드 사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해서 많이 매출이 발생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내년 초나 후반에 있을 춘절이나 그런 명절 때에 락앤락이나 다른 베이직하우스 이런 종목들처럼 중국성 테마로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전체적으로 종목의 성격을 완벽하게 바꿔버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장이 좋지 않다라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른 종목들로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피해 있고 싶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이상까지도 충분히 보셔도 될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재훈 멘토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AS도 하고 가겠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 6% 가까이 좀 밀렸는데요. 정고점에 대한 박스권 상단 시도, 돌파 시도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다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박스 하단권역 자리대가 약 한 13,000원대, 12,000원대 이 자리대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내일자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일단은 외국인 쪽까지도 함께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습니다. 결국엔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즉 14,900원 금일 형성돼 있던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박스 하단권역까지 다시 좀 밀려내려올 흐름들이 좀 높습니다. 즉 13,000원 부분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일 브레이크를 좀 확인하자. 일단 14,900원을 종가상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약 한 16,000원 정도까지 일단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자리대까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지난주에 드린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종목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정재훈 멘토입니다. 현대로템, 비교적 신규 상장주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죠. 박재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굵직한 그런 기업들, 두 기업들 간의 격돌입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의 한국전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금일 갭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시장 자체는요. 근데 체감은 그리 썩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500선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체감이 그리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상승했던 종목군들보다는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군이 더 많은 그런 시장들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지 않고 박스권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지수 방어형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과 연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오늘이죠. 전저점을 원달러 환율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엔화 같은 경우는 엔달러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어형 섹터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금일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현재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 거의 금일 같은 경우 3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일단 유틸리티 섹터에 일단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는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실적 폭이 일단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수급은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포인트를 좀 잡아봤을 때 이 한국전력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빠지고 있는 그런 복잡한 그런 어려운 좀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좀 수급적인 주체가 매수를 해주는 어떤 이 주체가 매수를 해준다라면 그 종목분들은 당연히 일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적적인 측면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수급도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까지도 4분기에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대한 시장까지도 나름대로 좋은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관 쪽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가격은요? 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32,250원에 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종가 무렵에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매수 포인트는 31,900원에서 31,300원까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정고점 권역이죠. 약 33,0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좀 수익률이 짧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5,000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3만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매수가는 31,300원에서 31,900원 사이, 그러니까 31,000원대 한 중반 정도로 잡으면 된다 싶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러면 10% 남짓의 그런 수익을 노려보겠다는 뜻입니다. 손절가 3만원으로 수익 목표가 폭보다는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재우 전문가님의 현대 로템은 어떨까요? 네. 제가 그 최근에 시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오늘도 뭐 코스닥은 빠졌고 코스피 시장은 뭐 지수상으로는 괜찮았지만 체감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전체적으로 좀 종목을 잘못 잡아버리면 크게 급락을 맞는 그런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바닥권을 좀 다지고 하락의 리스크가 상당히 좀 적은 종목 쪽으로 조금 선택을 하려고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게 된 종목이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인데 국내 유일의 철도 차량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구성은 철도가 한 50% 정도, 방위산업, 플랜트 등으로 나머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현대차 그룹에 2010년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상장 후에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이 55만 주 정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상장 후에 많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고 단기간으로 기관 출회 물량의 부담은 상당히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11월 부산 지하철 1호선 전동차 교체 및 개조에 한 890억 정도의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 지하철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호선, 3호선의 노후 전동차 교체 수주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좋은 소식인데요. 1,300억 규모의 미얀마 폐기물 발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사 발주가 없음에도 플랜트 사업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2조 원 정도의 신규 수주가 더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철도 및 플랜트 해외 수주 물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철도 시장의 국내외 성장과 해외 플랜트 수주, 그리고 신용 등급과 부채 비율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자 비용이 많이 감소가 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15년도까지 연평균 30% 정도 이상의 성장을 하는 그런 고성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가격에 대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쉽진 않은데, 그 2014년도 예상 그 EPS가 2,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철도 차량의 제작사의 평균 PER을 대입을 했을 때는 한 15배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목표가가 3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 35,000원, 6,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11월 중순부터 바닥권은 확실히 다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3만원대 초반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최근에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일단은 뭐 오늘 종가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32,000원 선이 깨지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께 상당히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 하나씩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에 대해서. 예, 현대로템이 좀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 보유회수에 대한 물량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주에서 20%를 좀 가지고 있고, 일반 청약이나 기관 쪽에서 약 한 80% 정도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호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보호회수 기간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투자가 된 그 자사주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보호회수로 묶여 있고, 그 기관 투자자들 물량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가 보호회수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물량이 나올 만한 것들은 최근에 좀 기간 매도가 나오면서 그때 배정됐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현재 가격으로서는 기존에 들어갔었던 물량 자체도 큰 수익이 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으로 물량이 더 크게 출회가 될 것이다라기 그런 확률은 좀 적다라고 보고, 현재 최근에 물량 나온 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기관, 연기금, 특히 연기금 쪽에서 받아가는 모습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물량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번 요금이 인상이 된 후에 그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괜찮지만 현재 좀 물가 부담이 서민들의 부담이 좀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더 뚫고 정고점을 넘어가려면은 뭔가 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작년 시기와도 좀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다. 환율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모습들, 유틸리티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전기 요금이 일단 인상이 된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된다면 4분기에 대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 시장까지도 양호하게 실적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맞춰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기관 쪽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틸리티 섹터들이 지금 현재 수급에서는 중심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한국전력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서로의 종목에 대해서 또 검증 공방을 벌여봤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이제 워낙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한 기업인데다가 두 분께서 가격 전략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두 기업에 대한 추천이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1차 도전해가지고 그냥 너무 빨리 목표 달성해버린 바람에 한 주에 2번의 도전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게 두 번째 2차 도전 포트입니다. 첫 번째는 거뿐하게 이게 성공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로 멘토 또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런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마감을 하면서 갭상승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경기 지표 자체가 호조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선반영을 하면서 198포인트라는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한국 증시도 오늘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는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갭 상승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될런지 다시 한 번 더 고민에 빠지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만큼 스윙주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승부로 어느 정도는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군이 크게 올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산건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4천억 원의 자본 조달을 계획 발표에 힘입어서 오늘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가장 힘들었던 점이 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바로 두산건설이고, 두산건설이 오늘 크게 오르면서 주중으로 봤을 때 6.4%라는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하지만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이런 종목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건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산건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은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하단 자체, 이 1620원 밴드 자체가 가장 하단 밴드입니다. 하지만 이 하단 밴드를 깨고 난 다음에 내려왔다는 거죠.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까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주도권이 알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이런 종목군 지금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을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주도 패턴에 의해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종목군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셔 보는 게 가장 좋지, 스윙주 관점으로는 이런 종목군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팁으로 좀 드릴게요. 차트 점수 90점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2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뮤직이 오늘 6%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 3,200원까지 결제가 됐다는 거죠. 종목 한번 같이 보시면, KT 뮤직 하단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갑자기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 KT 뮤직 같은 경우에는 키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위에 한번 보시면요, 자연스럽게 맥점 자체가 3,760원대에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차트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점을 자체를 통해서 저항과 지지 국면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상단에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한번 내려가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의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을 때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단에서 거래량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3,76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이런 종목군은 스윙주 관점으로 접근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꼭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요 뉴스를 본다면 국내 3대 기획사가 KT뮤직의 주요 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환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직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군이고요. 차트 점수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엔 빠진 종목군들 2개 한번 볼게요. 자, 한올바이오 파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올바이오 파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요. 이런 종목군은 손대면 안 된다. 과매도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급락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8.7%가 크게 내리는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봤을 때, 한올바이오 파마, 이제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유한양행이 대주주로 있죠. 유한양행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보유해수 물량을 보유를 하겠다. 다시 한 번 더 팔지 않겠다라는 보유의 관점으로 뉴스로 내보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빠졌다는 것은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하단까지 밴드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군을 매매를 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어떤 포인트까지 올라와 줘야 되냐면 상단에 있는 이 가격대죠. 5,000원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당분간은 힘들 전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 점수는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20점, 업황 테마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엔케이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로엔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고, 자, 하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12.8%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죠.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단에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을 그대로 형성하고 있는 차트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오늘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단 자체, 매물권이 상당히 있는 구간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종목군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스킬핑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발표되지 않는 뉴스가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차트 점수는 90점 드리겠고요. 무조건 오른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는 30점, 업황 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격 종목군. 저는 오늘 이 종목군 준비했습니다. 바로 넥스턴이라는 회사인데요. 자동 선반에 대한 부분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크게 올랐던 이 부분 자체는 바로 신제품에 대한 매출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CNC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 자체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경기 민감에 대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상당히 회복이 될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착안을 하셔야 되는 점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경기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의 기대감으로 오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총이 상당히 낮습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형주가 이끄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차트 점수로 본다면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5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겠고, 이 종목군 제가 매수가를 5,700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5,690원으로 끝났죠. 지금 자리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까지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5일선 자체가 지지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갭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바고,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5,600원대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넥스턴까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소형주를 고집해서 들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 자체가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종목군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 착안을 좀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격포트 넥스턴, 내일도 진격 앞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013-332-0110은 물론이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목상담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